자, 여기는 중3 과정에서 화학 파트에 해당합니다. 화학 파트. 그동안 화학 파트를 많이 봤겠지만 화학을 잘하려면 일단은 원소 기호 뭐 CO2가 딱 나오면 아, 이산화탄소 숨을 쉬면 나오는 거 뭐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O2를 보면 아, 산소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 영어로 쓰여져 있는 원소 기호를 딱 보고서 이게 뭔지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어야 좀 쉽게 화학을 접근하고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학 파트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그럼 원소 기호들하고는 차차 천천히 친해지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원소 기호들을 쭉 나열해주고 소개해주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변화에 대한 물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물질의 변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만나게 했더니 A하고 B가 그냥 섞여 있네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질을 만나게 했더니 뭐가 만들어져? 소금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은 자,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죠. 소금물 안에 물의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성질이 변했니 안 변했니 이거야. 성질의 변화. 얘네들의 성질이 각각의 성질이 있는데 화살표 오른쪽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그 물질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이 성질이 변했니 안 변했니 이거야. 정답은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질이 유지되고 있어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변화의 반대말은 뭐냐면 바로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화학변화라고 불러줍니다. 물리변화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라면 화학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거겠네. 성질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화학변화라고 말을 하는데 화학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보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와 한글로 써볼게요.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를 만나게 합니다. 산소는 O2예요. 만나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를 약간의 전기를 가하면 수증기,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물 분자는 기호로 H2O라고 써줍니다. 자, 수소의 성질 혹시 알고 있나요? 수소의 성질은 불을 갖다 대면 수소 그만할게 안 돼. 두 번째로 실패.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네. 아무튼 수소는 불을 갖다 대면 그만할게. 불을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을 가져요. 산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불을 갖다 대면 더 활활 타게 만드는 성질을 가집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둘이 만나서 생성된 물은 어때요?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진 성질이 유지가 되고 있니? 아니죠. 완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녀석으로 변화된 겁니다. 맞나요? 완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녀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 성질이 변해버린 걸 뭐라고 부른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딱 주고 나서 이게 물리변화인지 화학변화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질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변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맛이 변하거나 또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듯이 완전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거나 이런 등등등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화학 변화인지 물리 변화인지 구별할 때 이렇게 색이 변했는지, 맛이 변했는지, 완전 새로운 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입니다. 물질의 변화에는, 잘못 썼네요. 물질의 변화에는 첫 번째 물리적인 변화와 두 번째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물질의 변화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얘는 물리 변화의 예고요. 얘는 화학 변화의 예가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그림 보고서 맞춰봅시다. 너무 당연하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물리 변화입니다. 컵이 깨져. 컵이 깨져도 얘는 컵입니다. 컵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컵이죠. 저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자, 조용하네요, 다행히. 컵이 깨져도 컵입니다. 성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종이를 접거나 자르는 것도 모양 변화, 물리 변화이고요.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려도 뭐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물리적인 변화이다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그대로 아이스크림 맛이 나죠. 그래서 맛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리 변화.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 것 뿐이니까 그대로 성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수증기도 물의 일종이니까 자, 맛은 변함이 없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거, 액체 상태인 물을 수증기, 기체 상태로 만들어도 같은 물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태 변화도 역시 물리적인 변화에 속합니다.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 들어가도 잉크죠. 그대로 잉크입니다.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향수병에 향수 마개를 탁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지죠? 냄새가 퍼져나가도 걔네들이 향수 냄새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걔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변화이고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여 놓아도 그 안에 코코아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물리적인 변화가 됩니다. 그럼 화학 변화 뭐가 있나요? 완전 달라집니다. 보세요. 양초라는 물질이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어떤 물질로 바뀌냐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로 변해버립니다. 완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해버려요. 종이도 마찬가지. 종이도 태우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재라는 형태로 완전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메테인 가스라는 가스를 연소시키면 열을 내면서 또 타죠. 걔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태우는 거, 뭔가를 연소시키는 거 같은 말이야. 뭔가를 태우고 연소시키면 다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게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여기 있던 물질이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기체 상태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없던 발포정 안에 기체가 들어있나요? 고체잖아. 고체가 물 속에 풍덩 들어가면 물하고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를 발생시키니까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체가 발생하는, 기포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것들은 다 화학적인 변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달걀 껍데기를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묽은 염산이라는 물질을 떨어뜨리면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앙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이오딘과 칼륨과 옛날에 배웠던 질산납 수용액을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투명한 물질과 투명한 물질을 섞어. 근데 노란색이 생기는 거잖아. 색깔이 뭔가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수용액과 수용액을 만나게 했는데 갑자기 고체 물질이 생겨나고 있는 거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얘는 화학적인 변화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철이 녹슨다. 철이 녹슬면 성질이 완전 바뀌어. 철은 자석에 달라붙잖아. 녹슨 철은 자석에 안 달라붙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색깔도 바뀌죠. 약간 붉은빛으로 색깔도 바뀝니다. 과일이 익어요. 겁나 맛이 없는 떫은 과일이었다가 익으면 좀 맛있어지죠? 맛이 변하네요. 맛이 변한다는 것도 아까 화학적인 변화에 속한다 했습니다. 김치가 셔버립니다. 되게 맛있었는데 언젠가 엄청 셔요. 그죠? 셔져. 맛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갈변 현상. 그죠? 자, 갈변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자,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들을 또 추가적으로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 부분입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봐봐. 기준은 얘입니다. 물을 준비합니다. 상상해야 돼요. 물 몇 분자를 준비하냐면 6분자를 준비합니다. 물 6분자. 물 6분자를 준비한다는 건 요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산소예요. 물은 H2O잖아. 그래서 산소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하얀색이 수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2개, 산소 1개로 이루어지는 게 물분자죠. 그래서 물분자 6개, 잘 봐. 물분자 6개 안에는 산소 원자가 총 6개 있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물분자 6개에는 수소 원자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12개.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있죠? 자, 얘를 갖다가 열을 가해서 기체로 만들 거야. 자,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가 지금 거리가 되게 가깝죠? 가까운데 열을 가해서 이렇게 있던 물분자를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많게 해서 서로 많이 멀어지게 만드는 게 기체 상태입니다. 봐봐. 굉장히 많이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완전히 많이 멀어지게 되면은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액체였던 상태에서 기체였던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분자의 맛, 물의 맛과 기체로 만들어서 수증기로 만들었어. 이때 맛이 어때요? 맛이 변하나요?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증기의 맛, 안 봐봤겠지만 수증기의 맛이나 물의 맛이나 맛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든다고 해서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어떤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요 덩어리야. 요 덩어리가 성질을 결정해. 이 덩어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 덩어리를 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성질을 결정하는 저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자가 깨진 건 아니야. 대신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이지.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질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 봐. 얘를 갖다가 오른쪽입니다. 전기를 가해서 분해해버려. 전기분해합니다. 전기분해하면 이 물분자가 깨집니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립니다. 물분자가 깨져서 수소는 수소대로 따로 모이게 되고요. 산소는 산소대로 따로 모이는 거 보이나요? 물분자가 깨져야죠. 물분자가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 물분자라는 녀석이 깨져야 하기 때문에 성질도 깨져버리는 거야. 성질도 완전 새로운 성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변화는 그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자의 거리만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화학변화는 분자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완전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할 건데 물리변화는 자,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안 변하는 거고요. 화학변화는 그 분자의 종류가 변해버립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해버려. 원자, 분자가 뜯어져서 원자로 갈라진 다음에 원자가 새롭게 뭉쳐져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조차 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분자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물질의 성질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도 변하고 있는 거야. 자,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어떨까? 봐봐. 아까 물분자 6개로 출발했잖아. 여기도 물분자 몇 개예요? 똑같이 6개인 거 보이죠?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있죠. 다음에 이 녀석 어때요? 분자의 종류는 바뀌었죠? 분자의 개수도 변하긴 변했어. 봐봐. 6분자였는데 수소가 6분자, 산소는 3분자가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분자의 개수는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들은 총 원자의 개수. 여기 원자, 수소 원자가 12개. 여기 있죠? 산소 원자가 6개. 여기 있네요.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투입되는 원자가 있거나 빠져나가는 원자가 있는 건 아니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하는 거지. 오케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 전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총 질량도 바뀌지 않겠죠. 얘는 당연히 총 질량이 바뀌지 않겠고 얘도 역시 총 질량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질량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문제 좀 풀고 갈게요. 11쪽 문제를 푸는데 우리 처음 배운 친구들은 플러스 강의에 나와 있는 거기 1번, 2번, 3번, 4번 있죠. 한번 빠르게 쭉 읽어보고서 플러스 강의 읽어보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 문제가 풀려있는 친구들은 뒤에 내신 문제 풀려있나요? 내신 쏙쏙? 다 풀었나요? 푼 사람 한 명 있고요. 근데 저희 여기 뒤에는 안 나와. 알아. 앞에만 하면 돼. 지금 우리 물질 변화만 그러니까 11번까지만 풀려있습니다. 진짜 해외네요. 11번까지만 잠깐 해주세요.